일단 모든 조치들은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구속 적부심도 그렇고 기소 전 보석도 그렇고 다 취할 수 있는 권리임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을 보자면 사실 구속 적부심은 체포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실무상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기소 전 보석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경우엔 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텐데 지금 재판부에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측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쉽진 않겠다. 지난번에 체포됐을 때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한번 청구한 적이 네. 있었고 이번에도 그럼 구속됐으니 구속 적부심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 적부심 청구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이 구속 적부심에서는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으로 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정 변경 여부가 과연 그 사이에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법조계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이라서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구속 적부심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로는 기소 전 보석이라고 부르는 보험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있는데요. 이 법원이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보석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앞서서 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이 구속 증거 인멸의 우려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조금 회의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앞서서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구속 적부심이 열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임지혜 변호사님, 일단은 구속 적부심, 보석 두 가지 카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임정 기자가 얘기했는데 두 가지 중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건 어떤 카드입니까? 일단 모든 조치들은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구속 적부심도 그렇고 기소 전 보석도 그렇고 다 취할 수 있는 권리임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을 보자면 사실 구속 적부심은 체포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실무상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구속 적부심이 인정이 되려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달라진 그런 사정 변경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죄의 피의자가 구속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이렇다면 구속을 지금 유지할 그런 사유가 좀 달라졌을 때 네. 이럴 때 적부심을 신청돼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별다른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요건들을 함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전과 또 다른 결론을 구하고자 신청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네. 있는 것 같고 이 기소 전 보석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경우엔 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텐데 지금 재판부에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측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쉽진 않겠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황이 이렇자 그간 윤 대통령 측이 펼친 전략이 11전 11패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윤 대통령을 형으로 불렀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어제 저희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유죄를 받거나 무죄를 받아도 책임 안 지는 네. 대한민국 특수부검사의 전형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즉 공경에 능하지 방어에는 정작 본인의 피의 사건이 벌어지고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단죄되고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끝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네.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행태를 보면 공격에만 능하지 본인 방어에는 능하지 않다. 네, 들으셨는데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검사 출신으로서 공격에는 굉장히 능하지만 수비하고 방어하는데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였다. 이게 좀 지금까지 결과 11전 11패라고 하는 패착을 이어졌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이 이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뭔가 대통령을 위한 변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의뢰인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그 주장, 고집이 굉장히 그 변호인들의 변론 전략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경우도 그런데 상당히 그 우리 법조계 안에서는 좀 명망이 있으신 원로급 변호사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70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어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네. 지금 저쪽에 그 그러니까 국회 쪽의 법률 대리인인 김희수 재판관님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어찌 보면 양대 축 같은 분이셨어요. 당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계실 때 보면 재판관님으로서의 양대 축가 같은 분이었고, 굉장히 그 판단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의 축이 되던 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또 배보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보이시는요? 공보관이셨고, 뭐 하여튼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좀 원로로서 법조계에 명망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법을 좀 늦게 공부를 한 스타일인데, 늦게 공부를 했지만 2000년대까지의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2007년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가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가까울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던가 이런 데에 있어서 위법 수집 증거를 대하는 면에 있어서 이거를 철저히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된다는 게 2007년 이후에 판례에 일관된 태도고, 법적 트렌드가 좀 바뀌어왔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유죄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증거를 다 써도 상관없다는 뭐 성질 형상 불변론 이런 거를 판례에서 주장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완전히 바뀌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더 유리한 곳에서 싸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굳이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서 거기서 기각을 받음으로써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적어도 형사소송법 안에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게 확정을 받아버려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예, 부여받은 거죠. 예. 그래서 본안 판단에 가서 대법원까지 다툴 가능성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 페북에서도 한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변론 전략으로 따지자면 체포적부심을 갈 게 아니라 어차피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실체심사라고 나중에 본안에 가서 구속영장의 체포영장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퉜다면 대법원까지 다퉈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뭐랄까 기싸움을 하듯이 법원과 굳이 중앙지법에, 그것도 서부지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서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현명한 변론 전략 같지는 않다. 지금 앞으로도 이러한 변론 전략은 조금 그 변호인단 안에 젊은 변호사들이 좀 있어요. 명망 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또 젊은 변호사들, 지금 프랙티스를 한창 하고 있던 그런 변호사들의 좀 그런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좀 현실적인 변론 전략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법정을 정치투쟁의 장처럼 생각해서 묵비권을 무조건 행사하겠다, 전부 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수사기관과 법정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우리가 조국 대표 사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현실적인 변론이 있었으면 네.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어떤 묘수라고 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패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변론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대로 가고 있는 거죠. 뭐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건, 내란 사건이 터지자마자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에게 넘겨준다라고 했잖아요. 마치 정권을 이양하는 것처럼. 그건 뭐겠어요? 본인의 행동이 범죄가 너무 중대해서 자신이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아는 거죠. 그리고 체포 직전에도 뭐 임기 2년 6개월 더 하면 뭐하냐. 이제 그냥 들어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는 이게 헌법재판소라든가 사법부에서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법적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본인이 검찰총장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구속될 거, 어차피 유죄 판결 나올 거, 어차피 탄핵될 거 차라리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자. 그래서 보수가 결집하게 되고 극우가 결집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당 후보가 조금 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51대 49 정도를 한번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전략하에 그냥 그 정치적인 전략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이 왜 자신에게 불리한지 모르겠습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자신이 몸을 바치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인 변론 행태를 변호인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선봉에 서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변론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던 당시 상황도 한번 볼 텐데 당시에 차은경 판사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최상목 대행에게 건넨 쪽지 이걸 물어봤는데 윤 대통령의 답변이 김영현 전 장관이 썼나 내가 썼나 좀 가물가물하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박성수 대변인 이게 구속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그 혐의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도 구속영장의 발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혐의를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으니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하면은 우리 법원은 현재 구속영장을 그렇게 잘 발부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속영장이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을 때 변호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의뢰인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혐의를 이렇게 부인하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부인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영장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수사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 그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우리 법원이 어지간하면 발부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쪽지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썼는지 김용현 장관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조금 이렇게 피해가는 회피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까라는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변호사들이 변론 전략을 짤 때 굉장히 고민을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그렇다고 아닌 걸 그렇다고 얘기하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또 아닌 걸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뢰인한테 또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뭐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도 볼 수 네. 있겠습니다.